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석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포커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동군 목사님, 이미영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회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요. 네. 그 다음에 교회 같지가 않고 학원 강의실 같아요. 그래서 네. 얼뜬 생각이 교회하고 학원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365일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습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원까지 오게 되었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365일 계속해서 뭐 명절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저도 옛날에 개척에 대한 뭐 교육도 하고 또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물을 시설을 네. 뭐 학원하고 같이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주 목사님 아주 제대로 하셨네요. 그럼 이제 학원은 우리 사모님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학원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원은 이제 강의하는 아이들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고, 학원 이름이 강의하는 아이들. 네. 이제 학생들이 네. 개념을 강의를 이제 직접 영상을 찍고 네. 또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또 하브루타 형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풀기도 하고, 네. 또 앞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 강의하는 아이들입니다. 주로 과목은 수학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랑 같이 해서 영수 전문 학원으로. 초, 중고 학생들 네. 대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강의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지식으로 삼는. 그렇죠. 네. 메타인지를 좀 활용해서 네. 그 방식을 이제 자기네들이 문제를 가지고 팀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사고력도 키우고 하니까 전형적인 하브루타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키우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네.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아하. 이런 말을 했듯이 네. 저희들도 그게 슬로건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도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그게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나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안 가르치나요? 선생님은 네. 이제 아이가 설명을 했을 때 네. 제대로 이해했는지 발문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질문을 던지는 질문을 거죠. 해서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답을 요구하죠. 거꾸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면 외워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네. 토론하고 하는. 네. 그 방식으로 네네. 해서 네네. 아이들이 이제 수학이나 영어를 네.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뜨는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거꾸로 학습. 거꾸로 학습. 네. 아이가 먼저 집에서 수업을 개념이랑 이제 문제를 풀어와서 네. 학원에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시설을 공간을 같이 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이제 본당이면서 또 강의실이 되고, 네네. 그리고 주중에는 강의실 쓰고 주말에는 교회 예배당이나 네. 또 소모임 모임실로 네, 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로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뭐 재정적으로도 또 학원에 네. 수입이 있으니까 교회 목회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개척 초기에 도움이 되기도 했겠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들이 반자비량 형식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충분한 그 사례나 이것이 안 될 때, 네. 아내가 학원을 통해서 수입을 거두면 목회비는 거기에서 나간다고 보면 되죠. 네, 글쎄요. 그러니까 네. 시설도 같이 공유하고 네. 또 재정적인 면에서 이제 서포트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사모님은 이 학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또 하브루타식으로 또 새로운 그런 교육 방식을 하는데, 그게 혹시 목회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서로 교류가 되고 또 역량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임대료 같은 경우도 또 교회나 학원이 이제 절반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세이브가 할 되고. 수가 네.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처음 이제 학원을 할 때부터 시작했던 게 이곳을 그 다음 세대 선교의 장으로 만들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 앞으로 나가봐도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거나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교 앞에서 다 노란 차가 픽업해서 다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그럼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하니까 그 예전에 했던 공부방 이런 것들을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교습소하고 공부방하고 네. 지금 이제 학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으로는 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학원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게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학원 개념보다도 처음부터 이게 우리의 목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그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그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그렇죠. 오는데 네. 저희들은 이게 목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또 이곳에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예전에는 우리 이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그 수련회 겸해서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학생들하고. 네네. 네. 그 이제 이름은 바자마 파티인데 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은 수련회 캠프 이런 형식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영접을 하고 이런 은혜도 있었고 네.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도 아이들 중에 지금 한 명 아이가 이제 가끔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나오고 그래서 늘 기도하던 것이 이곳이 이제 다음 세대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모님이 영어 수학 다 같이 가르치세요? 사모님 원래 전공이 뭘 하셨나요? 전공은 임상병리사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수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저는 이거를 학원을 하게 된 동기가 그냥 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목회에 도움이 되면 네. 뭐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저만 가서 돈 벌어오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목회도 하면서 아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하면 네. 일단 아이들이 바뀌면 그 부모님들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공부방부터 시작을 해서 믿지 않는 그 세 아이를 먼저 데리고 와서 공부방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커져서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첫 세례자가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아이들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학원으로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학원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매일 저녁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맞벌이 자녀들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몇 명이 네.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1학년 부모님이 KT 다니는 부모님인데 이제 주위에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서 교회에서 밥을 내주는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 네. 근데 그 학원을 찾아서 낯선 거예요. 그 부모님이. 네.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들어가야 하는데 본인은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혹시 공부 가르쳐주고 저녁을 먹여주는 데는 없을까라고 학교 앞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몇 학년에 들어왔는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6, 7년. 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네. 코로나 초기까지 저희들은 계속
저녁을 먹였어요. 방학 때는 점심.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몇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한 30명 정도로 저녁이 많이 먹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일종의 선교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목회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학원 또 사모님은 일종 어떻게 보면 가족이네요. 엄마 네. 역할까지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강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육 개념 자체도 이제 새로운 그런 개념인데 네.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소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래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제대로 아는 그 네. 학부모들은 너무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은 제가 그쵸. 수학을 하고 네. 이제 영어에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영어를 또 가르치고 네. 또 수학에 따른 선생님이 3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키웠어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은 정식 강사로 네. 할 수 있을 만큼 네. 제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테니까 마음껏 가르쳐봐라. 가르치는 인사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자존감이 조금 낮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권유를 했을 때 해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먹으면서 완전히 가정교회의 분위기로 목회도 하시고 또 학원도 운영을 하셨네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포커스 교회인데 네. 포커스라는 이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네.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포커스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점교회, 집중교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촌티충만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무가지 신문 이렇게 보니까 뭐 이 영어로 된 이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포커스로 하자라고 하고는 그 포커스는 집사람하고 이제 개척하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렇게 네. 북쉐어링을 같이 하면서 네. 보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런 방향 이런 것들 그래서 포커스 그 약자 이니셜을 다 딴 거죠. 펠로십 그리고 아웃리치 또 채플 그리고 언더고 트레이닝 서비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교제와 전도 네. 또 예배 네. 그리고 제자 훈련 네. 그리고 섬김 그 약자를 따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거죠. 네. 그럼 목회 철학이 그 안에 녹아져 있네요. 네네. 5개. 네네. U가 뭐라고 그랬어요? undergo training. undergo 예. undergo 예. training. 같이 쓰더라고요. undergo training. undergo 그 U가 이제 제일 만들기가 어려웠죠, 실은. undergo라는 예. 말로 네네. undergo training. 이쪽에 네네. 이제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네. 네. 아하. 그러니까 진짜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네요. 네네. 그 목사님 교회가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개척하려고 고민을 했을 때 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뭐지?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기존 교회 중대형 교회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격으로 이렇게 대우하기보다는 숫자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목회자와 또 인간적인 교제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결석하지 않으면은 뭐 신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마침 이제 그 울산의 다운 공동체 교회 박종국 목사님이 박정국 목사님. 네네. 네. 잠깐 만나자. 그렇게 해서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네. 그때는 박 목사님이 저희들을 뭐 미국 연수까지 보내주려고 바로 이렇게 검색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미 다 숫자가 찼기 때문에 네. 목회자 세미나 추천하셔가지고
가정교회에 대한 책을 3권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가정교회에 대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역을 찾았는데 마침 이제 그때 당시 개척하는 교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배영진 목사님이 아는 용인 하늘문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다가 울산 큰빛교회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고는 지역에 있는 나정열 목사님 하시는 강서 제자 삼는 지역에 지역 모임에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또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한 계기가 우리가 처음에 울산 그 다운 공동체 교회 방문했을 때 네. 예전에 저희들이 청년이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가정이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으로 계셨던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예고도 없이 그분들 하는 목장에 저희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고 없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또 VIP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목장에만 오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런 소그룹 모임을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 예전에 저희들이 그 청년 때 그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대할 때는 자매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도적이었고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가서 경험했던 것은 이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어 있구나. 장로님이 이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권사님은 그냥 그 목장 식구들에게 마치 엄마처럼 네. 이렇게 서브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뭐 주저없이 가정교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셨구나.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교회는 물론 가정교회가 아니었고요. 일반 교회였고요. 네, 일반 교회였고, 제가 갔을 때 한 900명, 1000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3000명, 40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네. 한창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인격적인 교제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이렇게 카운팅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 이렇게 하게 되었고, 목회가 뭐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현장을 보게 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미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아니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교회에서 뭐 부교육 재생활을 했다거나 네. 이렇게 단연간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박종국 목사님 통해서 네. 가정교회 세미나 접하고 네. 또 책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화된 모습에 목장의 식구들 보고 도전받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개척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렇게 가정교회를 아주 착실하게 잘 이렇게 낼 수 있었던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처음에 그 개척할 때,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 가정교회로 이렇게 개척할 때, 네. 우리가 가정교회 세축이 필요한 것처럼, 네. 주일 연합예배, 또 목장 모임, 또 삼공부, 이 세축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도 세축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 세축이 필요하다. 네네. 네. 처음 듣습니다, 지금. 네. 목회자 컨퍼런스, 그리고 지역 모임, 예, 그리고 하나는 가사원 홈페이지입니다. 가사원 홈페이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세미나를 우선 참석한 이후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BCGI도 그 지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사원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BCGI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지역 모임은 그곳에서 목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이 되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네. 실은 용인 하늘문 지역이나 또 강서 제자 삼는 지역에 그 지역 목자님들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늘 저희들이 목장에 가면은 지역 모임에 가면은
언제나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돌이켜보면은 야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도 많았었는데 늘 가면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해. 잘한다고. 뭐 그런, 잘하고 있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이런 거가 아니라. 네네. 네. 잘하고 있다. 아, 우리 뭐 지역에 이동근 이명 최고다. 잘한다. 이런 그 격려가 네네.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본질을 붙잡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왔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 목사님 교제를 통해서도 또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이제 또 교제를 통해서도 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을 붙잡고 꾸준하게 이렇게 달려오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모님은 어땠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자고 할 때 같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를 한다고 할 때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네. 또 주위에도 좀 목회자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개척까지 하게 되면 네. 더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이시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해보면서 목회의 본질에 대한 것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어요.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저희들이 개척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면은 개척해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척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시작하고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개척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담임 목회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봤지만 여러 가지 나이나 시기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는 거면 개척을 하자.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제 신앙은 하지 않았었는데 유치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여기 서울에 와서. 네. 이제 대구에서 한 유치부 전도사처럼 3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한 100여 명 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는 300여 명 정도를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교사들만이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올 수 있는 분들은 그 유치부에 여름 성경학교 때 모두 참석하기 위해서 하니까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할 수 있겠나 대구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자네는 해봤으니까 유치부 맡아라 이렇게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유치부 전도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아서 일에 대한 겁은 없어가지고 개척하면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 개척할 때도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가정교회를 개척한다고 네, 아무도 했을 때.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던 약간 좀 큰 교회에서 네, 네네. 대형 지원을 교회가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없었어요. 분들은 없었고, 성도들을 네. 어떤 그 종자시 비슷하게 받는 것도 없고 네. 그야말로 진짜 우리 이제 맨 땅에 맨 땅에 헤딩이었죠. 헤딩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목장 처음에 이제 집에서 목장을 시작을 하셨을 그렇죠. 텐데 원형 목장 만들기가 제일 어렵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요. 당신 나갈 문제 때 네, 네. 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고 네. 도와주는 분도 없고 그때는 이제 저희 위 때에 전도사님 이규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네. 당장 와라. 와가지고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안산 동산교회에 계셨거든요. 큰숲운동 네, 이렇게 큰숲운동 개척했던 하셨던. 네. 네. 그 목사님이 저의 그거 이 목사님? 네, 네. 대학교 때 네.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저는 그때 불신자였고, 네. 그 결혼할 때 그 네. 교역자가 아니었어요. 네. 네. 일반 직장
대학이랑 다니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대학 뭐 1학년 때 거기부터 이렇게 풀어가면 대학 1학년 때 제가 이제 집사람 만났거든요. 학교에서. 같은 대학에서?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캠퍼스 커플이네. 네. 여긴 치과기공 저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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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거 너무 좋아했고 이제 집사람은 점심때만 되면은 그 동아리 방 앞에 나와서 그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무슨 동아리? 기독교 집사람은 이제 기독교 동아리였고 기독학생이요. 저는 뭐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 보고 미영 씨 연애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교제를 요청을 했죠. 네. 교제를 요청하고 근데 이제 주변에 반대가 심했죠. 저는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80년대 후반 학번 88학번이었는데요. 네. 뭐 학교 뭐 데모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과대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앞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믿지를 않고 또 뭐 엄주가 한번도 능통했고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싫어했죠. 이 집사람은 학교, 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생의 그 동아리 뭐 이것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대학 2학년 때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하려면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저같으면 다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런 백도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내가 의지할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뭐 집사람이 또 그 하나님 믿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영향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헤어져도 내가 신앙이라도 가지게 되니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에 네. 여름 방학 마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고 결정적으로 집사람이 이제 원투원 교제를 가지고 1:1 양육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집사람이 이제 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사람 가르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제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 네. 멋있고 훌륭합니다. 정말 사모님 잘 만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키우실 거네, 처음에. 네네. 네. 그런데 사모님의 소원대로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저는 치과계 공사를 했고 집사람 임상병리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자꾸만 이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때 저는 이제 29대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 그 청소년 울산에도 잠깐 있었는데 청소년들 가르칠 때나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강단에 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울산에 있을 때 그때는 총각대였는데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너무 힘들다. 집에 뭐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학비는 누가 대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접었습니다.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닐까.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구로 이제 옮겨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또다시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평신도 지도자를 하지 그러냐. 근데 제게는 그때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목사님 그렇게 하기에는 제 가슴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목사님 추천서 써주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콜링을 받은 거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입니다. 네. 예. 예. 그 영화에서 그 스토리를 뭐 대부분 다 아니까 네. 이 톰 행크스가 마지막으로 그 밀러 대위지요. 이 라이언을 구하고 다리에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그 맷 데이먼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치 저에게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오버랩되면서. 멋있네. 저는 그 영화 봐도 그 수준까지 못 갔는데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일 처음 이제 첫 장면이 네. 그 라이언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이제 밀러 대위에게 경례하고 네.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여주면서 가족들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고 저는 그 어린아이들,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으니까 네, 네. 그 어린아이들이 그 결과입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때 분명한 이제 콜링을 받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는 뭐 경영하던 기공서도 후배한테 그냥 넘기다시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선교학으로 이제 일단 학부를 마쳐야 되니까 선교학 편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심리학 하고 그리고 총신신대원 가서 목회학을 하고 또 당시 이제 교회가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뭐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양질의 꼴을 먹여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설교학으로 THD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